안녕하세요, 비디오 클래스의 화정입니다. 오늘은 이런 걸 만들어 볼게요. 아니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거 지난번에 했던 크로마키 효과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 크로마키 효과 아닙니다. 이것은 로토 브러쉬입니다. 로토 브러쉬는 애프터 이펙트의 기능 이름인데요, 로토 브러쉬나 크로마키나 용도는 똑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찍은 피사체를 다른 배경에서 찍은 것처럼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크로마키는 꼭 피사체 뒤에 깔끔한 그린 스크린이나 블루 스크린을 두고 반드시 찍어야 하지만 로토 브러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찍은 다음에 특정 부분만 오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토 브러쉬가 더 낫지 않나요? 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로토 브러쉬가 얼마나 노가다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물을 꼭 자르려고 한다면, 그리고 제작 시간이 조금 촉박하다면 꼭 크로마키 기법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로토 브러쉬는 크로마키를 쓰지 않아도 영상에 있는 인물과 배경을 분리하여 인물을 다른 배경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크로마키보다 로토 브러쉬가 더 마법 같은 기술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번 단순하게 생각해보세요. 그렇습니다. 프레임 하나하나 모두 자르는 것입니다. 와우! 그래도 다행히 단순한 가위질은 아닙니다. 이름처럼 로토 브러쉬라는 붓툴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르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칠해주는 겁니다. 한번 쓱 칠해주면 컴퓨터의 계산으로 우리가 칠한 곳 주변에 비슷한 물체일 것 같은 것을 찾아서 칠을 도와줍니다. 이게 도움을 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되게 불편하게 할 때도 있어요. 게다가 이 작업은 컴퓨터의 사양을 많이 타는 작업인지라 컴퓨터가 조금 그런 분들은 한 번 칠할 때마다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러나 저러나 노가다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이런 게 로토 브러쉬인데요, 이렇게 불편하고 노가다가 많이 필요한 이런 로토 브러쉬를 왜 쓰는 걸까요? 꼭 로토 브러쉬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은 아마 크로마키 촬영에 차질이 생겨서 크로마키를 못 쓴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로토 브러쉬를 꼭 써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크로마키를 쓰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로토 브러쉬는 꽤 유용한 도구이긴 합니다. 일단 크로마키와 마찬가지로 로토 브러쉬도 촬영 시에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다음과 같은 상황이면 로토 브러쉬 처리가 힘들거나 아니면 깔끔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로토 브러쉬를 이용해 인물과 배경을 분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첫 번째, 셔터 스피드가 너무 느려서 인물에 모션 블러가 생겼을 때. 두 번째, 화면이 너무 밝거나 어두워서 인물과 배경이 분간이 잘 안 갈 때. 세 번째, 화면 흔들림이 너무 크거나 빨라서 인물이 너무 왔다 갔다 할 때.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인물의 윤곽이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로토 브러쉬가 더 잘 됩니다. 하지만 인물의 윤곽이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생겼다면 로토 브러쉬 처리가 매우 힘듭니다. 이런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매우 까다롭죠? 어쨌든 이렇게 촬영을 했다면 바로 편집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프터 이펙트 화면이 여기 있고요, 뉴 프로젝트를 눌러줄게요. 그 다음에 편집하고 싶은 영상을 불러올게요. 저는 미리 준비한 이 영상 두 개를 한번 불러올게요. 영상은 이런 영상이에요. 유튜브에 해선이님이 특별 출연하셨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외주 영상 때문에 찍어놓은 거예요. 자, 우선은 새 컴포지션을 만들어줘야겠죠? 자, 이 영상을 드래그해서 여기 컴포지션 만드는 곳에 놓아줍니다. 그러면 이 영상의 규격에 맞게 컴포지션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임의로 컴포지션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만약에 프레임을 원본 프레임이랑 다르게 설정을 해보면은 로토 브러쉬 할 때 오류가 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요. 프레임 레이트 미스매치 for best 로토 브러쉬 리파이너.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프레임을 똑같이 매치시켜줘라,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이런 충돌이 날 일 없이 그냥 이 영상 소스와 똑같은 컴포지션을 만들어줘서 그 속에 이렇게 영상을 놓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점 주의해 주시고요. 로토 브러쉬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처음과 끝을 잘 맞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이미 영상을 잘라가지고 왔는데요, 로토 브러쉬는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자르는 것인데 그 의미 없는 한 프레임이 늘어날수록 여러분들의 작업 시간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유는 조금만 두고 우리가 쓸 만큼의 분량만 로토 브러쉬 작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일단 로토 브러쉬를 하려면은 이 버튼, 이게 바로 로토 브러쉬 툴 버튼인데요, 이 버튼을 누르고 바로 로토 브러쉬를 하고 싶은 레이어를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은 이 지금 뷰가 컴포지션이 아니라 레이어 화면으로 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로토 브러쉬 작업을 하면은 이렇게 대충 바로 로토 브러쉬 효과가 옆에 생기고요. 그리고
컴포지션으로 가보면은 이렇게 인물이 잘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좀 더 정밀하게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기초적인 거 몇 가지만 알면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보고 있는 이 동그란 원, 지금 초록색이죠. 이 툴인 상태에서는 이렇게 칠을 해주면 여기 자주색 선이 보이죠? 이 선이 이렇게 확장되면서 이 부분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실수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경까지 칠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배경까지 나와 있죠. 이런 걸 해결하려면은 Alt를 누르면서 칠해주면은 빨간색이 되면서 이렇게 다시 잘려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그리고 이 툴의 사이즈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데요. 컨트롤을 누르면서 드래그를 이렇게 해보면은 이 커서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칠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칠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더 작아질수록 더 정밀한 작업이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이렇게 필요없는 부분이 선택되는 경우는 Alt를 누르면서 빨간색으로 칠. 그러면 이렇게 잘리게 되죠. 다시 이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 자체를 크게 보고 싶으시면은 이 화면에 마우스를 댄 다음에 이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패널만 이렇게 크게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은 이 타임라인 패널을 크게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효과 패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다시 누르면은 다시 돌아오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노가다예요. 하지만 이거보다 더 심합니다. 바로 이제 곧 소개할 기능 때문인데요. 지금 이렇게 마스크가 대충 완료가 됐는데 한번 뒤로 가보면은 이렇게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걸 끄고 보면은 막 초록색도 남아있고 막 이상해요. 사실 이것은 이제 여기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로토브러쉬 매트라는 게 있는데 이 설정을 조절해주면은 이것들을 뭐 부드럽게 하거나 그런 게 조금 가능은 합니다. 사실 이렇게 머리카락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포커스가 살짝 나간 부분에 이런 미세한 것까지 살려내기는 이 툴로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있는데요. 자, 이 로토브러쉬를 꾹 누르면은 옆에 리파인 엣지 툴이 있습니다. 이게 한글판으로는 가장자리 다듬기 도구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가장자리를 다듬는 도구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다시 레이어 화면으로 가서 보면은 여기 우리가 아까 칠해줬던 자주색이 있죠. 이 자주색을 이렇게 따라서 칠해줍니다. 그럼 파란색으로 브러쉬가 칠해지죠. 자, 이 정도로 하면은 여기 우리가 칠한 부분은 흑백이 되어버려요. 자세히 보면은 하얀색은 남아있는 부분이고 검정색은 잘려나간 부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더 해볼까요? 이렇게 머리카락같이 섬세한 부분에 가장자리를 칠해주니까 조금 뭔가 섬세하게 된 것 같지 않나요? 다시 돌아와서 확인해보면은 짜잔, 이렇게 진짜로 섬세하게 처리가 되었어요. 다시 레이어 화면으로 돌아와서 아무튼 가장자리 다듬기 도구는 이런 겁니다. 일단 여기 아래에 이런 게 보이죠? 여기는 보기 방식이에요. 단순하게 지금 보기 방식은 이걸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더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이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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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 두 개가 가장 기본적인 보기 방식이고요. 여기 가운데 이거 검정색 흑백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는 것은 하얀색으로 보이고 아닌 것은 검정색으로 보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한번 더 누르면은 우리가 최종 출력될 화면을 보여줘요. 이제 필요할 때는 이 흑백 화면을 보면서도 이렇게 작업을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게 불편하다고 하면은 이것을 보고 작업을 해도 좋고요. 아니면은 뭐 이걸 보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필요할 때마다 번갈아가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면은 언제 써야 될지 대충 감이 올 겁니다. 여기 옆에 있는 자주색 100%는 그냥 이 자주색 선의 밝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지금 100% 되어 있으면 이 선이 보이죠? 잘려나간 부분이 이렇게 윤곽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것을 0%로 하면은 그냥 원본 화면처럼 보이죠? 100%로 하면은 이렇게 보이고, 자주 색깔 이걸 눌러서 우리 영상을 자주색으로 찍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걸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뭐 노란색으로 색깔을 바꿔줄 수도 있고, 사실 아무런 의미는 없지만 그냥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기능입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설명을 더 보여드리자면 지금 뷰가 로토브러쉬 앤 리파인 엣지로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로토브러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레이어 패널이 이 로토브러쉬 앤
리파인 엣지로 보이는 것이고요. 다른 작업을 할 때는 아마 다른 걸 겁니다. 노는 그냥 레이어 확인하는 기능이고요. 자, 우리는 지금 로토 브러쉬를 아직 한 프레임밖에 작업하지 않았어요. 이제 여기 아래에 보면은 이렇게 타임라인이 쭉 있죠. 한 레이어니까 이렇게 하나의 타임라인이 쭉 있는데 이것을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앞으로 가면서 이 똑같은 작업을 해주어야 됩니다. 자, 이 로토 브러쉬 화면에서 옆 프레임으로 넘어가는 키는 1번과 2번입니다 2번을 누르면 다음 프레임, 1번을 누르면 이전 프레임입니다. 일단 우리는 다음 프레임인 2번을 눌러야겠죠. 2번 딸깍. 자, 이렇게 2번을 누르면 다음 프레임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전 값의 데이터를 여기다 적용을 해서 조금 더 비슷한 곳을 더 찾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영상의 움직임이 되게 정적이어서 가능한 건데, 좀 이따가 이 영상의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커지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이 가장자리 다듬기 도구는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를 다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필요한 부분에만 해줄게요. 다음 프레임 가서 다음 프레임까지도 아직은 괜찮네요. 또 다음 프레임, 다음 프레임. 자, 여기 아래에 브러쉬가 약간 띄어지면서 빈 공간이 생겼죠. 여기를 다시 이 툴로 바꿔줘서 여기를 이렇게 칠해줄게요. 여기 살짝 회색으로 되어 있죠. 이제 이게 검은색으로 될수록 투명해진다는 뜻인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냐. 지금 있는 이 리파인 엣지 툴 있잖아요. 파란색, 이렇게 칠하면 파란색이 되죠. 얘도 똑같이 Alt를 누르면 이렇게 빼기로 나오죠. 아까는 플러스였고, 빼기를 누르면 다시 이렇게 지워져요. 짠. 그러면은 일단 이 부분은 분명히 남는 겁니다. 여기 왜 이래? 칠해주고, 오케이. 다시. 자, 여기 보시면은 살짝 이렇게 회색으로 드러나 있죠. 한번 이걸 두 번 클릭해서 보면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살짝 묻어 나왔어요. 번진 것처럼요. 여기 없애줄게요. Alt 누르면서 이렇게. 오케이. 보시면은 여기 조금 초록색으로 머리 결 사이에 뒷배경이 보이죠? 사실 이것도 없앨 수는 있지만 상당히 귀찮을 것 같아요. 한번 없애볼까요? 되게 귀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칠을 해준 다음에, 그러면 하얀색을 돼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줄 것이냐. 자, 이걸 눌러서,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원래 로토 브러쉬 툴로 돌아온 다음에 확대를 해서 엄청 작게 해준 다음에 마이너스를 누르면서 이렇게. 자, 이렇게 칠을 하면 네, 살짝 처리가 되었습니다. 네, 되게 안 되긴 하네요. 예, 원래 이 툴이 이래요. 조금 정상적이진 않습니다. 자, 어떻게든 해보니까 어떻게든 되긴 했네요. 다시 돌아와 보면은 이 부분이 없어지긴 했습니다. 대신에 이전 프레임은 남아있어요. 이제 이 다음 프레임부터는 남아있네요. 아직도. 다시 지워줘야지. 이상해졌어요. 이렇게 한 프레임 지나갈수록 이게 난리가 나요. 자, 이 로토 브러쉬 단축키는 Alt W인데요. 이 Alt W를 누르면 이 초록색 이 로토 브러쉬 툴과 가장자리 다듬기 툴을 계속 넘나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냥 로토 브러쉬 툴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칠을 해주는데, 칠을 해도 아무리 변화가 없어요. 자, 그럴 때는 다시 가장자리 다듬기 툴로 돌아온 다음에 여기서도 Alt를 누르면서 이렇게 없애주면은 변화가 생겼죠. 이렇게 조금 능숙해져야 돼요. 이상한 동작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하는 영상에서는 이렇게까지 공들일 필요는 없지만, 영화나 뮤직비디오 같은 전문적인 장르에서는 이보다 더 정밀하게 해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정밀하게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크로마키를 쓰는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다 작업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이제 나머지 설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작업을 다 하셨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 이 버튼 바로 프리즈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이 프리즈를 누르게 되면은 우리가 작업한 로토브러쉬 데이터가 말 그대로 프리즈 고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프리즈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 작업하지 않은 것까지 다 프리즈가 되어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줄여서 우리가 딱 원하는 부분까지만 놓고 프리즈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프리즈잉 이렇게 하면서 프리즈가 되고 있죠. 기다려줍시다. 자, 이렇게 프리징이 끝났습니다. 다시 뒤로 가보면은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죠? 하지만 프리징 된 곳으로 가보면은 이렇게 로토브러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있는 옵션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진짜 간단한 것들이에요. 자, 일단 여기 로토브러쉬 매트는 우리가 그냥 로토브러쉬를 해줬을 때 자주색 선 있죠? 그 부분을 조절하는 것이고요. 여기 아래 리파인 엣지 매트는 우리가 가장자리 다듬기 툴로 파란색으로 칠해줬던 부분이 있죠? 바로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을 조절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그냥 로토브러쉬 매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맨 처음에 파인 튠 로토브러쉬 매트는 항상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체크 안 돼 있으면은 엄청 이 부분이 픽셀로 되어버려요. 엄청 날카로워집니다. 하지만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가 되는데요. 바로 여기 패더 값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패더 값을 지금 5로 되어 있는데 더 늘려보면은, 자, 30으로 늘려보면은 이렇게 이 가장자리가 부드러워집니다. 그냥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지나치면 또 좋지 않고 너무 없으면 너무 날카롭겠죠? 역시 적절하게 조절해줍니다. 한 15 정도가 저는 적당할 것 같네요. 자, 이 아래에 있는 콘트라스트는 뭐냐면 말 그대로 대비도예요. 지금 80% 되어 있는데 굉장히 높죠. 최대는 100%까지예요 100%를 보면은 이 가장자리가 너무 뚜렷해서 이렇게 날카로워집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50으로 해보면은 엄청 뭉뚱그려져요. 패더랑 비슷한데 약간 다른 겁니다. 네, 이것은 기본값이 80이에요 80으로 일단 해줄게요. 이 시프트 엣지는 우리가 로토브러쉬 해준 부분에서 더 줄이느냐 아니면 더 늘리느냐를 설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숫자를 늘려보면은 더 늘어났죠. 로토브러쉬가 약간 몇 픽셀 더 됐어요. 하지만 얘를 줄여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줄어드는 거겠죠. 원래는 0%였죠 0%를 해줄게요. 이것을 줄여야 될 때도 있고 늘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에는 레듀스 챕터가 있는데요. 이 레듀스 챕터는 짜잘한 부분을 없애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복잡했던 선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지금은 딱히 복잡한 그런 선이 없어가지고 이 챕터를 늘려봤자 뭐 크게 효과는 없습니다. 저는 일단 0%를 해줄게요. 자, 이 렌더 리파인 엣지는 이거 아래에 있는 것들을 그냥 활성화시키는 도구예요. 체크로 두시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베이스 리파인 엣지 레디우스는 리파인 엣지의 반경을 높여주는 건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높여도 딱히 변화는 없더라고요. 자, 여기 있는 4가지 옵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이 스무스는 말 그대로 부드럽게 해주는 건데요. 이 패더도 부드럽게 하는 건데 스무스는 말하자면 단순하게 해주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것이 지금 0인데 숫자를 높여보면은 좀 렉이 걸리죠. 우리가 공들여서 만든 것을 단순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이 패더는 똑같습니다. 그냥 올리면은 이렇게 더 부드러워집니다. 약간 가장자리를 흐리게 만들어준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컨트라스트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의 경계를 분명하게 해주는 건데요. 높여보면은 되게 경계가 엄청 분명해집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은 너무 날카로워집니다. 이것도 역시 적당히 조절해줘야겠죠.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시프트 엣지는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시프트 엣지랑 이것도 숫자를 이렇게 늘려주게 되면은 더 포함되게 하는 것이고요. 줄여주면은 이렇게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 설정들을 잘 조화롭게 사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작업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래에 있는 데콘타미네트 엣지 컬러 어떻게 읽는 거야 이거? Decontaminate. Decontaminate. 여기 아래에 있는 Decontaminate 엣지 컬러스는 누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변화가 생겼는데요. 되게 좋은 기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키기 전에는 머리카락 같이 섬세한 부분에 초록색이 남아있었죠. 바로 이 뒷배경에 초록색이 남아있는 건데요. 이 기능을 써주면은 이렇게 그 초록색이 없어집니다. 어떤 원리냐면 그냥 여기 있는 전체적인 이 안쪽에 있는 색깔을 여기다가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능도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설정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 이렇게 작업을 해주었다면 여기다 뒤에 배경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글자를 써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글자를 써볼게요. 이것을 복제를 하고, 복제를 하면 똑같은 레이어가 두 개 생기죠. 이제 이 아래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이펙트 컨트롤 가서 로토 브러쉬를 지워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원래대로 돼 있죠. 하지만 우리가 텍스트를 써주면은 뒤 배경에 글자가 있는 것처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로토 브러쉬와 함께라면 이런 기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셨다시피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디오 클래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